이번 참공조의 발표를 맡게 된 이영재입니다. 저희 조는 미래교통수단에 대해서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사회과학, 인공지능, 생명공학, 교통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중에서 과학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미래교통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이 프로젝트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라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미래 도시의 모습을 미리 상상하고 발맞추어가는 삶을 살고자 이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계획하면서 아무래도 미래교통수단의 구상이라는 가상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이었기에 창의적 상상력이 크게 요구되었고, 이를 제한된 시간 안에 구상하기 위해서 생성형 AI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구성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통수단을 활용한 주인공의 하루를 통해 기술 발전이 가져올 일상생활의 변화를 생생하게 보여드릴 것이며, 이를 통해 여러분이 혁신적인 이동수단의 가능성과 삶의 변화를 상상하도록 영감을 드릴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프로젝트의 결과물 9개의 하루를 보고 가시겠습니다. 지금부터 과학적 상상력에 기반한 미래의 교통수단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미래의 교통수단을 활용하며 살아가는 대학생 부기의 하루를 상상하였고, 지금부터 부기가 쓴 2077년 어느 여름날의 일기 내용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오전 11시에 이마기난스 수업이 있었다. 알람은 10시에 맞췄지만 눈 떠보니 10시 30분. 알람은 쓸모가 없다. 10시 40분에 오는 무인 버스를 놓치면 지각이다. 빛의 속도로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버스 정거장에 도착하니 10시 39분. 후, 오늘도 겨우 고비를 넘겼다. 아침에 일어나는 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다. 그래도 몇 년 전부터 음속 무인 버스가 개발되어 내가 사는 제주도 서귀포시부터 한성대학교까지 20분 안에 갈 수 있어 감사한다. 아침마다 햇빛에 비친 바다를 보며 등교할 수 있는 것도 대학생이 된 나의 소소한 즐거움이다. 버스에서 내려 학교 정문에 도착하자마자 원판 모양의 이동 장치가 보였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옆 동네 명문대학교만 쓰던 건데 우리 학교에도 새로 생겼다.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거라던데. 원리는 모르겠지만 원하는 강의실 건물에 층수까지 맞춰 바로 이동시켜주다니. 세상 참 좋아진 것 같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학식당으로 달려가 돈가스 오므라이스를 먹었다. 50년 전에도 있던 메뉴라고 들었는데 왜 안 바뀌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나름 내 최애 메뉴다. 밥을 다 먹고 서핑 동아리 활동을 하러 자기 부상 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 저번 주에 최신형 모델로 열차를 다 교체했다고 하던데 훨씬 더 빨라진 느낌이다. 자기 부상 열차 특유의 시동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 멋진 소리라는 생각이 든다. 10분 만에 부산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해운대에 도착해 부원들과 함께 파도를 타며 서핑했다. 항상 느끼는 건데 공대 다녀서 안 그래도 남자밖에 못 만나는데 이 동아리도 대부분 남자밖에 없어서 살짝 짜증이 나는 부분이다. 그냥 다른 동아리로 옮겨버릴까? 아니지. 서핑이 재밌으니까 참자. 서핑이 끝나자마자 광주에 있는 공연 연습장에서 밴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무인 택시를 탔다. 25분 걸렸다. 자기 부상 열차를 타면 10분 컷이지만 요즘 열차 파업 때문에 오후에는 일부러 천천히 다니더라. 그래서 늦지 않으려고 별수 없이 저공비행 무인 택시를 탄 거다. 연습장에 도착해서 진행한 밴드 활동은 늘 그렇듯 짜릿했다. 내가 쓰는 일렉 기타가 다른 팀원들 거보다 안 좋아서 그게 좀 흠이긴 하지만 새로 하나 살까 고민하다가 쉬는 시간에 앱으로 주문시켰다. 무인 드론 음속 배송 서비스를 가입해놨더니 시킨 지 5분 만에 집에 도착했다고 휴대폰에 알림이 왔다. 예전에는 주문하고 하루 만에 오는 것도 혁명이었다던데. 하루를 대체 어떻게 기다렸을까? 밴드 활동이 끝나고 광주에 사는 여자친구를 만났다. 같이 저녁을 먹었고 갑자기 여자친구가 하늘을 날며 석양을 보고 싶다고 했다. 힘들어 죽겠는데 하는 수 없이 근처에서 웨어러블 플라잉 슈트를 대여해 착용하고 2시간 정도 하늘을 날아다녔다. 석양을 보니 예쁘긴 했지만 편안하게 집에서 보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해가 지고 나서 다시 무인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즐거웠지만 너무 피곤했다. 집에 들어오니 할아버지께서 무서운 표정으로 현관문 앞에 서 계셨다. 학교 갔다 온다는 놈이 어딜 싸돌아 다니다 이제 오냐?
라고 혼났다.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서울에 있는 학교에 갔다가 부산에 서핑하러 내려오고 다시 광주에 가서 밴드 활동을 한 후 여자친구랑 하늘에서 놀다 왔다고 말씀드렸다. 제주도에 사는 놈이 하루 안에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녔다고 세상 참 좋아졌다.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더 나무라진 않으셨다. 예전에 할아버지께서 대학 다니던 시절엔 인천에서 서울로 통학하는데도 1시간 넘게 걸렸다고 하셨던 기억이 났다. 그런 거 보면 과학기술이 정말 빠르게 발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할아버지는 대학생 때 이런 미래를 상상이나 하셨으려나? 난 그런 느린 세상에선 답답해서 못 살 것 같다. 오늘 밤은 새로 산 일렉 기타를 만지다 잠에 들어야겠다. 여름이었다. 여기까지가 2077년 어느 여름날의 부기의 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과학적 상상력에 기반한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현재 기술적 한계와 미래의 상상력을 조화롭게 잠시만요.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분이 미래 교통 기술에 대해 생각해 봄으로써 지속 가능한 교통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기술과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종합적 사고력을 함양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등 학습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현재의 기술적 한계와 미래의 상상력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타당성을 유지하는 것이 도전적이었지만 이를 통해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설계 과정을 전부 구상하고 작업하는 방식이 아닌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해 작업을 구체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양한 팀원과 협업을 통해 서로 다른 아이디어와 관점을 통합하는 과정이 프로젝트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